여러분, 집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네 개의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곳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먼저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집은 여러분의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이자 가족이 모이는 장소이며 마음이 진정한 평화를 얻어야 하는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마음이 무겁거나 불안해지거나 심지어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집안에서 가장 강력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영향력 중 하나. 그것은 바로 색깔입니다. 그렇습니다. 벽지나 가구, 심지어 커튼의 색상조차도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기분과 집안의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 병원에서는 주로 부드러운 파란색이나 초록색을 사용할까요? 그 색들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낮추며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식당에서는 왜 짙은 빨간색이나 주황색, 노란색을 많이 사용할까요? 그런 색들이 식욕과 에너지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색은 말 한마디 없이도 우리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말을 겁니다. 자, 이제 잘못된 색이 여러분의 거실이나 침실, 그리고 집안의 신성한 공간을 가득 채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휴식 대신 긴장을 느끼게 되고 기쁨 대신 기운이 빠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원인이 단순히 벽에 칠해진 페인트 색깔 때문이라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창조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색채에 반응하도록 얼마나 깊이 설계하셨는지를 과소평가하곤 합니다. 떠오르는 태양이 희망을 주고 저녁 노을의 부드러운 빛이 우리를 차분하게 만드는 것처럼 집안의 색깔도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밝고 쾌활한 색은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여러분의 기분을 북돋아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대지의 색감은 가족에게 유대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죠. 하지만 거칠고 무겁거나 불안한 색조는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대화는 짧아지고 화는 더 빨리 나며 잠들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영혼이 회복되는 성소여야 합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여러분을 평화로 이끌 수도 있고 좌절 속에 가둬둘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색을 선택하면 쉼을 갈망하는 바로 그 공간에 스트레스를 불러들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선택한다면 평화와 조화를 이루고 사랑이 자유롭게 자라나며 웃음이 넘치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의 집에서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은지 이유도 모른 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구를 재배치하고 새로운 장식품을 사고 심지어 이사를 가기도 하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해답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배경에서 분위기를 형성하며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내는 색깔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집안의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될 단 하나의 색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인테리어 장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과 가족이 어떻게 번영하기를 원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든 색은 여러분을 더 높이 끌어올리거나 혹은 아래로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색이 가진 그 영향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색이 기분과 에너지를 형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색을 단순히 눈을 즐겁게 하는 시각적인 요소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색이 시각보다 훨씬 더 깊은 곳까지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색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 심지어 신체에까지 직접적으로 말을 겁니다.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색채 심리학이라고 불리는 분야를 연구해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구 결과는 오랫동안 지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 내면을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통로와 같아서 주변 세상이 우리 내면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에 따르면 특정 색상은 심장 박동수를 높이고 혈압을 상승시키거나 수면 주기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밝고 공격적인 색조는 사람을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반면 부드럽고 차분한 색조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불타는 듯한 빨간색 벽으로 둘러싸인 방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신은 더 각성되고 몸은 긴장하며 시간이 지나는 이유도 모른 채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을 부드러운 초록색이나 옅은 파란색으로 칠해진 방에 앉아있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호흡은 더 깊어지고 어깨의 긴장이 풀리며 순식간에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색이 인간의 신경계에 미치는 측정 가능한 효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과학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영혼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영혼도 그것을 느낍니다. 몸이 편치 않으면 기도는 산만해지고 집중력은 약해지며 인간관계도 삐걱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은 단순한 취향이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화와 명료함, 그리고 사랑이 막힘없이 흐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문제입니다. 무지개는 하늘에 있는 의미 없는 장식이 아닙니다. 각 색조는 고유의 울림과 말하는 방식, 그리고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그 자체를 교실 삼아 가르침을 주었던 옛 성현들의 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들판의 꽃과 새, 씨앗 같은 평범한 것들이 비범한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집안의 색깔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위기 속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아서 조만간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불안한 색은 불안한 영혼을 낳고 평화로운 색은 평화로운 영혼을 낳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색이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많은 색들이 생명과 활기, 희망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회복보다는 방해를, 위로보다는 동요를 일으키는 색들이 있으며 우리는 바로 그 색들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과학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잘못된 색은 비록 그것이 유행하는 세련된 색일지라도 서서히 가정의 평화를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평화를 잃으면 바깥 세상의 전쟁터로 나갈 여러분을 재충전해 줄 힘도 잃게 됩니다.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색깔들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 에너지, 그리고 관계까지 형성하는 활동적인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색채 심리학의 힘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색이 기분과 에너지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리고 과학이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겼을 것입니다. 과연 집안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될 단 하나의 색은 무엇일까요? 안식처가 품어야 할 평화를 앗아갈 정도로 파괴적인 영향력을 지닌 색은 무엇일까요? 그 색을 밝히기 전에 왜 그 색이 그토록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를 이해한다면 이 교훈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고양시키는 색, 영감을 주는 색, 생명을 주는 색이 있는가 하면 무거움과 우울함, 심지어 절망과 지속적으로 연관되는 한 가지 색이 있습니다. 빛을 삼켜버리고 방을 실제보다 더 작고 춥고 폐쇄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색입니다. 심리학자들도 관찰했고 디자이너들도 지적했으며 그 색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왜 불안하고 짐스러운지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 결과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색은 여러분을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짓누릅니다.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게 만듭니다. 영혼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둔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색은 바로 검은색입니다. 액자나 램프, 가구의 일부분에 들어가는 약간의 검은색 포인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적절히 사용하면 우아함과 힘을 더해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안의 지배적인 색상으로서의 검은색입니다. 벽을 덮고 방을 장악하며 빛을 훔쳐가는 검은색 말입니다. 검은색이 단순한 포인트를 넘어 분위기 자체가 될 때 집안의 전체 에너지는 바뀝니다. 따뜻함을 반사하는 대신 흡수해버립니다. 기쁨을 초대하는 대신 질식시켜버립니다. 저는 거실 전체가 짙고 무거운 검은색으로 칠해진 집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긴장된 것을 느꼈습니다. 미소는 짧았고 대화는 부자연스러웠으며 집안의 기운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종종 안절부절 못하고 부부들은 이유도 모른 채 짜증이 늘어납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주변 환경이 매일 그들의 영혼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조용히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검은색은 스타일리시하고 현대적이지 않나요? 대담한 느낌을 주지 않나요? 네, 특정 디자인 트렌드에서는 세련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잡지 사진을 위해 디자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영원히 쉬어야 할 분위기를 위해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앗아가는 세련된 밤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비쌉니다. 겉보기에 대담해 보이는 것이 그 이면에는 공허함을 남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집안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될 색이 있다고 말할 때, 이것은 인테리어 규칙에 관한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빛과 생명, 사람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영적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검은색이 집을 지배하면 여러분의 영혼 또한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안식처를 향한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집안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될 색은 바로 검은색입니다. 이론과 연구를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 삶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눈으로 보는 것은 다릅니다. 색의 힘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매일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 무겁고 기운을 빼앗는 색인 검은색이 집안의 분위기를 장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유행이라고 생각해서 거실 전체를 검은색으로 칠한 가족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가구나 장식이 아니라 공기중의 무거움이었습니다. 큰 창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은 여전히 꽉 막혀 심이 막힐 듯 했습니다. 햇빛이 벽에 반사되어 따뜻함으로 공간을 채우는 대신 빛이 삼켜져 버려 분위기가 무겁고 칙칙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방이 불편해서 거의 함께 앉아있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불안감을 피하기 위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거나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만들어진 방이 오히려 그들을 갈라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침실벽을 검은색으로 칠한 젊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세련되고 아늑한 느낌을 줄 거라 생각했지만 친밀감 대신 불안함을 느꼈고 잠은 얕고 자주 깼습니다. 평화와 회복으로 가득 차야 할 공간이 긴장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더 많이 다투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인내심은 바닥이 났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디자인 선택이 자신들에게 왜 그렇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밝고 부드러운 톤으로 다시 칠하자마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다시 편안해졌고 아침은 차분해졌으며 대화조차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방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침내 그들도 숨 쉴 수 있게 해준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색이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색은 집안의 빛을 증폭시킬 수도 있고 꺼뜨릴 수도 있습니다. 검은색이 지배하면 단순히 벽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영혼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손님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가족들은 따뜻함 속에서 서로에게 끌리기보다 각자의 구석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루하루 무거움의 분위기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기분과 태도,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형성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님을 이해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영적이고 정서적인 건강의 문제입니다. 집은 피난처여야 합니다. 웃음이 쉽게 터져나오고 짐이 가벼워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색이 지배하면 아무리 강한 사랑이라도 그 무게에 눌려 힘겨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검은색이 집을 지배하게 놔두는 것의 현실적인 결과는 여러분의 영혼과 가족, 그리고 평화에 너무나 큰 비용을 치르게 합니다. 검은색이 집안의 생명과 빛을 앗아간다면 대신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한 가지 색이 무거움을 가져온다면 어떤 색이 평화를 가져옵니까? 어떤 색이 우리 가족을 안전하고 즐겁고 편안하게 해줍니까? 좋은 소식은 집을 진정한 안식처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대안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잠시 창조주께서 세상에 수놓으신 색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들판을 걸을 때 우리는 풀과 나무의 부드러운 초록색을 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차분한 파란색을 봅니다. 해가 질 때는 부드러운 주황색, 분홍색, 그리고 황금빛 톤이 여러분의 영혼의 평화를 속삭이는 듯합니다. 자연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특정 색들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들어올리며 생명으로 채우도록 설계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색조를 집안으로 들여오면 밖으로 나가 자연 속에 있을 때 느끼는 조화와 회복의 감각을
그대로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초록색은 생명의 신선함을 담고 있습니다. 성장과 안정, 그리고 휴식을 상기시켜 줍니다. 부드러운 초록색 벽이나 초록색 포인트가 있는 거실은 휴식을 유도하고 대화를 장려하며 사람들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파란색은 평온함과 균형을 가져옵니다. 은은한 파란색으로 칠해진 침실은 마음이 잠잠해지고 몸이 깊이 쉴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따뜻한 중성색, 즉 부드러운 베이지색, 크림색, 옅은 갈색은 편안한 포옹처럼 여러분을 감싸며 안전함과 유대감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따뜻한 노란색의 터치조차도 흐린 날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처럼 기분을 좋게 하고 기쁨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벽뿐만이 아닙니다. 가구, 커튼, 장식품, 심지어 여러분이 선택한 예술 작품의 색깔까지 모두 함께 작용하여 분위기를 만듭니다. 더 밝고 기분을 좋게 하는 색으로 채워진 공간은 개방적이고 환영받는 느낌, 그리고 살아있는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색들은 빛을 삼키는 대신 반사하며 여러분의 마음도 똑같이 희망과 기쁨, 평화를 반사하도록 격려합니다. 하지만 과학과 디자인이 말하는 건 넘어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걷는 것이 순리입니다. 창조의 첫 마디는 빛이 있으라였습니다. 빛을 반사하는 색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집을 평화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곳은 평화에 속한 곳이다. 이곳은 기쁨에 속한 곳이다. 이곳은 축복이 머무는 곳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의 선택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집안에 어떤 영혼을 환영하고 싶은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검은색이 여러분의 공간을 지배하게 두지 말고 생명과 따뜻함, 축복을 담은 색으로 집을 채우십시오. 올바른 색은 단순히 벽을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자라날 수 있는 분위기를 경작합니다. 친구 여러분, 하루를 마감할 때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구조물이 아닙니다. 단순히 가구와 페인트, 장식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집은 여러분의 마음이 형성되고 아이들의 추억이 만들어지며 영혼이 회복을 찾거나 혹은 짐을 지게 되는 바로 그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조성하는 여러분의 선택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지니는 것입니다. 방문객에게 깊은 인상을 주거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혼이 숨 쉴 수 있고 가족이 번성하며 평화가 다스리는 안식처를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관문을 들어설 때 긴장이나 무거움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짐이 집안에서 더 무겁게 짓눌러서도 안 됩니다. 집은 여러분이 안도의 숨을 내쉬고 안전함을 느끼며 모든 구석구석이 쉼을 속삭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작되고 선택되며 의도를 가지고 창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색깔처럼 단순한 것들로 말이죠.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이 방에서 자라나고 부부 생활은 이 벽 안에서 이루어지며 조용한 구석에서 기도가 속삭여지고 식탁 주위에서 웃음이 공유됩니다. 모든 순간이 분위기에 의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빛과 따뜻함, 평화로 가득 차 있다면 마음이 강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거움과 어둠, 불안이 지배한다면 서서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기운을 빼앗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에게 말을 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은 잠만 자는 곳 그 이상입니다. 삶의 전투에서 회복하는 곳이며 내일의 도전을 위해 영혼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평화와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은 매일 상쾌하고 새롭게 일어나 준비된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무거움과 불안으로 채워져 있다면 이미 지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간곡히 권합니다. 집을 거룩한 장소로 대하십시오. 색을 선택하고 빛을 들이며 영혼을 가꾸는 일에 의도를 가지십시오. 단순히 유행하는 것을 따르지 말고 생명을 주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잠시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오랫동안 영혼을 축복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은 안식처이며 안식처는 빛과 평화 그리고 축복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겨드리고 싶은 마지막 진실입니다.